안녕하세요. 작가 유균소입니다. 오늘은 유화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해보려고 해요. 화실을 운영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유화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유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아이템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렵지는 않은지, 뒤처리가 힘들진 않은지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화만큼 만만하고 쉬운 재료가 없거든요. 왜냐면 유화는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조가 느려서 수정하기에 되게 용이해요. 그래서 저는 유화를 굉장히 선호하고 즐겨 하는 편인데, 그래서 유화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어떤 재료들을 구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화는 말 그대로 기름을 사용해서 그리는 그림인데요. 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블렌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띠에르라고 하죠. 두껍게 물감, 질감을 쌓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재료랍니다. 일단 여기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재료가 유화할 때 꼭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꽤 많기는 한데 이것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치만 이것보다 적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이 캔버스입니다. 캔버스도 이제 천의 종류에 따라서, 왁구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입문하기 좋은 캔버스로는 면천 캔버스인 것 같아요. 가격도 적당하고 사용하기에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면천 캔버스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있어야 하는 거, 유화 물감이죠. 요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물감은 아니고요. 저희 화실에서 회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정리해 놓은 물감인데, 저는 회원님들이 쓰시기 편하게 한 30가지 정도를 구비를 해 놓거든요. 근데 색감에 욕심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구매를 하셔도 돼요. 이제 회사마다 내놓는 컬러들이 달라서 원하시는 컬러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비싼 수입 물감을 사용하시기보다 연습용으로는 국산 물감도 요즘 잘 나오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국산 물감에는 신안, 쉴드, 종이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이제 기름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유화는 기름에 풀어서 쓰는 물감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저희 수채화는 어렸을 때 많이 해보시니까 이렇게 물에 물감을 풀어서 쓴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유화는 그 물 역할을 기름이 대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두 가지 기름을 섞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기름은 이제 테레핀이라는 기름이고, 이 기름은 린시드라는 기름인데요. 기름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테레핀이라는 기름은 휘발유인데, 휘발성 기름은 물감에 이렇게 덩어리째 있는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린시드처럼 건성류는 물감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캔버스에 이렇게 딱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름을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유화이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요거 두 개를 섞으실 때 레이어가 올라갈수록, 레이어가 쌓일수록 요 린시드, 건성류 기름을 더 많이 섞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건조가 됐을 때 그림에 이제 크랙이 생기지 않거든요. 나중에 한번 기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는 한데,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끈적이는 기름이 많아져야 되는 이유는 위층에 쌓인, 위 레이어에 쌓인 물감이 아래층보다 느리게 건조가 되어야 크랙이 안 생기겠죠. 아래층보다 위에가 먼저 말라버리면 아래 거는 덜 말랐으니까 위에가 이제 크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성류의 비율을 레이어가 올라갈 때마다 늘려준다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공병에다가 미리 믹스를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필요한 만큼, 그날 필요한 만큼 이런 종지에다가 조금씩 소분해서 씁니다. 이 종지는 제가 다이소에서 산 건데 소스 담는 용기거든요, 원래. 근데 보통 한 번 하루에 작업할 때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종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니시면 뭐 화방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팔레트에 끼우는 유통도 팔거든요. 스테인리스로 된. 근데 뭐 그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작업대가 있다면 굳이 저는 이게 더 저렴하니까 이런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건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시중에 페인팅 오일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국내 브랜드 중에 페인팅 오일이라고 해서 미리 요거를 섞어 놓은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 기름을 쓰셔도 되는데 그 기름으로 레이어를 많이 쌓지 않거나 그리고 좀 얇게 그리시는 편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걸 본 적이 없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레이어를 엄청 많이 쌓거나 좀 물감을 두껍게 올리신다 라고 하면 같은 기름의 비율로 계속해서 레이어를 쌓고 있기 때문에 밑에 층보다 위에 층이 먼저 마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크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섞어 쓰시는 습관이 되시면은 나중에 내 마음대로 기름을 조절해서 쓸 수가 있어요. 기름마다 또 특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종이, 그러니까 캔버스, 그 다음에 색칠할 물감, 그 다음에 희석할 기름까지 했으면 이제는 팔레트가 필요하겠죠. 팔레트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제가 두 개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화실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회원님들에게 팔레트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는데 안에는 아크릴판이고요. 겉에는 비닐 포장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떼서 붙이는 그냥 일반적인 비닐 포장지고 이게 저는 이제 사용하기 간편해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냥 쉽게 쓱쓱 쓰시고 비닐은 뜯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집에서 그리니까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종이 팔레트도 있습니다. 종이 팔레트는 여기 위에가 약간 코팅이 된 종이여서 위에다가 이제 물감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줄씩 뜯어서 버리시는 팔레트예요. 팔레트는 이렇게 일회성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유리판에다가 쓰시는 분도 계시고 나무판에다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다양해요. 그거는 본인에게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붓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붓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빳빳한 붓 하나, 한 종류, 좀 부드럽고 맨질한 종류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빳빳한 붓은 디지털 붓이 대표적인데 여기 보이는 이런 흰색 털을 가진 붓들이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붓은 제가 다양한 걸 많이 써봤는데 화홍 붓이 괜찮아요. 국내 브랜드 화홍 붓이 괜찮고 저도 작업할 때 실제로 많이 쓰고 있고 화홍 아이보리색, 화홍 804 디지털 붓이 적당히 힘이 좋고 적당히 유연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두껍게 올리실 때 좋고 맛재를 내실 때 좋아요. 이제 여기에 담겨진 붓들이 좀 부드러운 털을 가진 붓들이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추천드릴 게 요거는 합성모인데요. 똑같이 화홍 브러쉬예요. 요거는 화홍 848이라는 브러쉬고 붓이 조금 탄력이 있고 매끄러워서 매끈하고 부드러운 표현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유화의 그 부드러운 표현을 좋아한다, 뽀얀 표현을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이 펜붓이 정말 필수적인 브러쉬인데요. 여기 블렌딩 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요거는 사실 브랜드를 크게 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루벤스 거를 가져다 놓기는 했는데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면은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습니다. 블렌딩 할 때는 이런 붓을 쓰시면 되고 단 블렌딩 할 때 여기가 디지털 붓처럼 흰색 털인 경우도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는 블렌딩이 잘 안 돼요. 블렌딩이 된다기보다는 좀 결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색 털이고 좀 맨질맨질하고 부드러운 털 근데 이렇게 부채처럼 생긴 붓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료 물감들을 씻을 액이 따로 필요해요. 물로도 씻을 건데요. 그거는 2차 세척을 할 때 물로 씻을 거고 1차 세척 시에는 붓 세척 용액에다가 씻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름때가 빠지고 물감이 한번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을 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통에다가 여기에다가 붓 세척액을 넣어요. 넣은 다음에 이 붓을 넣고 이렇게 헹궈 주시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헹궈 주셔야
물감이 잘 빠지거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용액은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이거를 일회용인 줄 알고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냅두면 물감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물감이 너무 많이 가라앉았을 때 가라앉은 물감만 걷어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붓 세척액으로 한번 닦은 붓은 2차 세척을 해주시는 게 붓 관리에 좋은데요. 주방세제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세제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문질문질 하신 다음에 물로 헹궈 주시면 되는데, 물로 헹구실 때 따뜻한 물로 헹구시는 게 기름이 더 잘 빠집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사용해서 주방세제로 한 번 더 2차 세척을 해주세요. 그리고 유화를 그리려면 이제 재료를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그려야 하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넓은 것부터 그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넓은 부분부터 색칠하라고 하면 배경이겠죠? 배경이 되는 부분을 칠하고, 그리고 크게 주인공이 되는 부분들을 칠하고, 점점 면적을 좁혀가면서 채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먼저 디테일을 상세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다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피해서 배경을 칠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배경을 미리 칠해놓고 그 위에다가 풀이라든지 꽃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시면은 조금 튀어나가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넓은 부분부터 좁은 부분은 순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개인마다 그림 스타일마다 차이는 있어서 나중에 하시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과 순서가 나오거든요. 그런 순서와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꼭 지켜주셔야 할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레이어를 쌓는 동안에는 같은 기름 비율을 사용해 주시고, 그 위에 레이어를 쌓으실 때는 요 건성유의 비율을 높여 주시는 거를 꼭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유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렇게 재료를 제가 알려드린 대로 구비를 해보시고요. 재료가 구비가 됐다 하면 집에 그냥 썩혀두지 마시고 일단 뭐라도 칠해보세요. 일단 뭐라도 시작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뭔가 궁금한 점이나 의문스러운 점이 생기신다면 저한테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걸로 다른 영상을 만들어 올게요. 다음에는 유화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금 더 영역별로 나누어서 영상들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